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금융회사들이 투자해놓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이 있는지 자체 평가한 결과를 금융당국에 제출 완료했습니다. 이번 평가를 미흡하게 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에 들어가는데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캐피탈 회사 같은 이금융권 여러 곳이 우선 점검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금융회사들이 PF 사업성을 자체 평가한 그 결과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이 숙제를 부실하게 한 곳들은 당국으로부터 이제 혼날 차례겠죠.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미흡하게 한 회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달 11일부터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부실하게 PF를 평가한 금융회사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어요. 특히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이 6%대까지 치솟은 신협이 우선 점검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신협 개별 조합들이 제출한 PF 사업성 평가가 이제 금감원이 개량화된 기준에 따라서 보유 중인 자체 평가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신협 중앙회에 나가서 이제 PF 평가에 대한 집중 현장 지도에 나설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른 이금융권 회사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죠. 맞습니다. 저축은행 및 캐피탈 업계에서도 각각 5개에서 6개 회사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는데요. 미흡한 PF 사업성 평가를 한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및 이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이제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들 금고에 대해서는 이제 행안부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주도로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고요. 필요시에 금융당국이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PF 부실 우려가 큰 제2금융권을 우선적으로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긴 하지만 이제 15일부터는 증권사와 은행, 보험업권에도 이제 점검 대상이 이제 확대가 되고요. 이제 은행 업권 중에서는 주로 지방은행들에서 미흡한 PF 사업성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장을 실제보다 더 부실하게 평가한 데들은 아무래도 그 PF 사업장이 부실하다는 걸 좀 최대한 숨기고 싶은 이유가 있었겠죠. 맞습니다. 이제 앞서 금융당국은 이 사업성 평가 기준을 이제 양호, 보통, 이제 악화, 우려의 3단계에서 이제 양호, 보통, 유의, 이제 부실 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악화 우려 사업장 경우에는 금융사가 대출액의 30%만 이제 충당금, 그러니까 손실 반영을 하면 됐었는데 이제 앞으로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75%를 충당금으로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좀 많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제2금융권은 이제 당장 충당금 적립 등으로 손실 인식 부담이 커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이제 변경된 기준에 따라서 이제 PF 손실을 적합하게 반영했는지를 또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금감원은 이제 현장 점검과 이제 지도증을 거쳐서 오늘 28일에 사업성 평가 결과와 충당금 규모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신용평가사에서는 이 제1금융권에서만 조 단위의 추가 충당금, 손실 인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금감원은 이제 엄격한 사업성 평가에 따른 충당금 적립이 이루어질 것이다. 상반기 적자 폭이 당초 예상보다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적자 폭이 커질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종합건설사 2달 만에 7곳 부도 PF 평가 폭풍 전야. 이 금융권에 이어서 건설업계에는 이제 PF 사업 시공사라는 점에서 더 충격이 클 텐데요. 맞습니다. 이 PF 사업 평가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쓰러져가는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융당국이 PF 사업성 평가 이제 현장 검사를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2달 만에 종합건설사 7곳이 부도가 나면서 이 건설 업황 악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가 돼서 정리 사업장이 이제 가시화된다고 하면은 지금 건설사들의 부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이 폭풍 전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5월에 처음으로 종합 건설사가 부도 처리가 됐고요. 이달까지 2달여 만에 7개의 종합 건설사가 무너졌습니다. 5월에 3개, 6월에 3개, 7월 초에도 이미 1개 업체가 부도 처리가 됐고요. 이 종합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
전문 건설사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큽니다. 왜냐하면 종합 건설사니까요. 종합 건설사의 이제 부도가 늘고 있다는 것은 건설 업황이 이제 큰 기업들도 견디기 힘들다.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 좀 시사하고 있고요. 네. 뭐 종건뿐만 아니라 전문 건설 업체들도 같은 기간 이제 세 곳이 부도가 나서 지금 5월 이후에만 10개 건설사가 부도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부도가 난 건설사가 20개가 됐는데 네. 이는 작년 전체 건설사 부도 업체 21개에서 지금 1개가 부족한 수준이에요. 지금 이제 상반기가 막 끝났다는 시점이라서 올해 건설사 부도 건수가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건 뭐 아무래도 하반기부터 부실 네. 사업장을 이제 정리에 들어갈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제 하반기부터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가 이제 본격화되는데 이 건설사들의 부도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제 금감원이 이제 사업성 분류를 해서 현장 점검에 나서고 부실 우려 사업장은 정리를 하면서 금융사뿐만 아니라 건설사들도 손실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업계에서는 지금이 폭풍전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건설업계 상황까지 짚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국내 신차 5대 중 한 대는 하이브리드 차. 요새 아주 하이브리드 차량이 네. 잘 나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를 틈타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 하이브리드 이제 등록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내 하이브리드 신차 등록 대수가 작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18만 7,900대를 기록을 했어요. 전체 신차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로 이 하이브리드 등록 비중이 2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네. 이 친환경과 거리가 먼 경유차 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경유차는 이제 같은 기간 7만 5,900대의 등록 대수를 기록하면서 9%의 비중을 나타냈는데요. 네. 이게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54.8% 감소한 수치로 이 경유차 등록 비중이 10% 아래로 내려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0년대 휘발유 차에 이어서 등록 비중 2위를 놓치지 않았던 경유차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하이브리드 차에 이어서 10.3%였던 LPG에도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또 확실히 그 전기차보다는 네. 전기차를 대신해서 하이브리드를 사려는 그 사람들이 많아졌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이제 전기차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 수요 부진을 겪는 틈을 타서 친환경 차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뭐 완전한 전동화는 아니지만 기존의 가솔린을 가지고 운행할 수 있으면서 이제 연비도 기존 내연기관차보다는 우수하고 탄소, 환경 오염물질도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친환경 시대 규제 강화에도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아 소렌토, 기아 카니발, 현대차 산타페, 기아 스포티지, 이제 현대차 그랜저 등 내수 1위부터 5위 모델 모두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지금보다 더 출시한다는 생각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인기가 식을 줄 모르면서 이제 국내 완성차 업계들은 이제 하이브리드 차 제품군을 이제 확대할 예정인데요. 네,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전차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확대의 첫 모델은 내년 초에 출시 예정인 대형 SUV 팰리세이드인데요. 이게 상품성 개선 모델이 될 전망이고요. 기아도 올해 6개 차종에 탑재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2026년에는 8개, 2028년에는 9개 차종으로 이제 늘려서 주요 차종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제 추가할 계획이고요. 네. 여기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2.5 터보 가솔린 엔진과 6단 변속기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엔진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제네시스도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제 추가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어서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동차 업계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제치고 시가총액 1위 탈환.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자고 일어나면 시가총액 순위도 아주 확확 바뀌어 있는데 간담회 애플이 시총 정상 자리를 되찾았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 주가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0.65% 오른 227.82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달 1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면서 역대 최고가도
더 높아졌습니다. 네. 시가총액도 3조 4,930억 달러로 불어나면서 1위 자리에 복귀를 했고요. 네, 주가도 역대 최고를 찍고 시가총액도 1위를 하고요. 네네. 이렇게 애플이 오름세를 탄 배경에 좀 몇 가지 호재가 있었죠? 네, 애플은 지난달 10일에 이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아이폰 등 자사의 기기에 탑재할 AI 전략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2분기에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게 애플이 승승장구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에 밀려서 이제 시가총액 2위로 내려갔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0.28% 내린 466.24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에 시총은 3조 4,650억 달러로 소폭 줄었습니다. 아까 애플이 3조 4,930억 달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적은 차이로 이제 시총 1위를 넘겨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총 1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던 엔비디아 주가도 이제 1.88% 올라서 128.2달러가 됐는데요. 시총은 3조 1,53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시총 3조 달러, 3파전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게 언제 바뀔지 몰라서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네. 대형 기술주 중 하나죠. 이 네네. 테슬라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테슬라 주가가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테슬라 주가가 전거래일보다 0.56% 오른 이제 252.94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9거래일 상승할 동안에만 주가가 39% 급등을 했습니다. 이달 5일만 해도 테슬라는 작년과 비교한 올해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올해 주가 수익률도 2%대로 전환이 됐어요. 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주가 상승이 전기차 인도량에 따른 안도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약 44만 4천 대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4.8% 감소한 수치긴 하지만요. 월가에서는 이 월가 예상보다는 1만 대 이상 이제 많았고, 네. 이제 이에 테슬라가 내년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또 얻게 된 겁니다. 또 AI와 로봇 사업 등에 대한 기대도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미국 증시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